달밤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천석군이라 불리는 부유한 과부 박씨 부인에게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다. 첫째 며느리는 한양 양반집 교수 출신으로 교양은 있었으나 오만했고, 둘째 며느리는 부잣집 딸로 자라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았다. 막내 며느리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순박하고 착했다. 박씨 부인은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재산을 일구어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땅을 사고 장사를 하고 곡식을 거래하며 천석군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나이 70을 넘기자 박씨 부인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했다. 걸음걸이는 느려졌고 밤이면 기침이 잦았으며 손발은 차가워졌다. 세월이 흘러 기력이 쇠한 박씨 부인은 어느 날 며느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큰 사랑방에 세 며느리가 일렬로 앉았다. 박씨 부인의 앞에는 겉모양이 똑같이 생긴 봉인된 단지 3개가 놓여 있었다. 단지는 모두 같은 크기의 같은 색깔이었고 뚜껑은 붉은 천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단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씨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내 평생 일군 가문의 보물과 비방이 들어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각자의 방에 고이 간직하거라.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다. 이것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을 뿐이다.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그럼 언제 열어봐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어보거라.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둘째 며느리도 물었다. 어머님, 단지마다 들어있는 것이 다릅니까? 그것은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단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편찮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손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다. 며느리들은 각자 단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첫째와 둘째는 단지를 받자마자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제법 무게가 있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이 있었기에 열어볼 수는 없었다. 막내는 단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 장롱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가 안부를 물었다. 어머님, 제가 약이라도 다려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가서 쉬거라. 막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창백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에서 단지를 바라보았다. 첫째와 둘째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막내는 시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지를 받아든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머릿속은 온통 금은보와 생각뿐이었다. 첫째 며느리는 단지를 방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천석군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는가. 분명 이 단지 안에는 귀한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첫째는 단지를 들어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묵직한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그 큰 황금 두꺼비가 여기 들었을까? 첫째는 혼자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서재에 모셔두고 아끼던 황금 두꺼비를 본 적이 있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물건이었다. 그것이 이 단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단지를 받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지를 살펴보았다. 뚜껑은 붉은 천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억지로 뜯지 않는 한 열 수 없었다. 둘째는 단지를 귀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석일까? 아니면 은전일까? 둘째는 온갖 상상을 했다. 시어머니의 보물 중에는 비취 놀이개도 있었고 진주 목걸이도 있었으며 금가락지도 여러 개 있었다. 그것들이 이 단지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밤마다 단지를 흔들어 보던 두 사람은 서로의 단지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첫째와 둘째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둘 다 자신의 단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첫째가 먼저 말했다. 형님, 단지 소리가 다른 것 같지 않소?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형님 단지는 무거운 소리가 나고 내 단지는 가벼운 소리가 나오. 첫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형님 단지에 더 귀한 것이 들었다는 말이오?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님께서 맏며느리인 형님을 더 아끼시니. 둘째의 말에 첫째는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둘째는 질투심이 솟았다. 왜 자신의 단지에는 가벼운 것만 들었단 말인가? 더 무거운 것이 든 단지를 차지하기 위해 둘째는 몰래 단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밤 둘째는 살금살금 첫째의 방으로 갔다. 첫째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단지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첫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잠든 척하며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가 단지에 손을 대는 순간 첫째가 벌떡 일어났다. 도둑이야. 첫째의 고함에 둘째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서로 단지를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단지는 내 것이오. 아니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이오.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을 벌였다. 목소리가 커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소란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왔고 겨우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방은 조용했다. 병석에 누운 박씨 부인은 며느리들의 싸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들은 단지 속 보물에 눈이 멀어 정작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기 일쑤였다. 첫째와 둘째는 매일 단지만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해도 신음을 해도 그들은 자신의 방에서 단지를 지키느라 바빴다.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일도 수발을 드는 일도 모두 막내의 몫이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첫째와 둘째는 듣지 못한 척했다. 결국 막내가 달려와 물을 떠다 드렸다.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얘야. 막내는 시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단지를 보물함이 아닌 시어머니의 분신처럼 소중히 여겼다. 단지를 받은 첫날부터 막내는 깨끗한 천으로 단지를 닦고 장롱 위 가장 안전한 곳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단지 앞에서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막내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속의 내용물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직접 주신 물건이라는 사실 자체였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다. 막내는 형님들과 달리 단지를 흔들어 보지도 무게를 재보지도 않았다. 그저 정성껏 보관하며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평소처럼 단지를 닫고 있을 때였다. 단지 틈새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봉인된 뚜껑과 단지 몸통 사이에 작은 틈으로 가느다란 종이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잡아당겼다. 종이는 천천히 빠져나왔다. 펼쳐보니 그것은 보물 목록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노인에게 좋은 약초 처방전이었다. 한지에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인삼 2돈, 황기 3돈, 당귀 1돈, 감초 반돈을 물에 달여 아침 저녁으로 복용할 것. 몸이 허하고 기침이 잦을 때 효험이 있음. 막내는 처방전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께서 단지 속에 넣어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처방이었던 것이다. 종이를 더 펼치자 뒷면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편지가 적혀 있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크구나. 새 며느리가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이가 있을까? 이 처방전을 발견한 며느리가 있다면 그 사람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것이리라. 부디 이 약을 달여 이 늙은이에게 먹여주기를 바란다.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며느리들이 모두 곁에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단지 속에 넣어두셨다니. 막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즉시 약방으로 달려갔다. 처방전대로 약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막내는 단지 속 처방대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약재를 씻고 정성껏 물에 달였다. 약이 끓는 동안 막내는 불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약이 다 다려지면 정성껏 걸러서 사발에 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약을 올렸다. 어머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박씨 부인은 막내가 내민 약을 받아들었다. 이 약은 어디서 구했느냐? 단지에서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내가 발견했구나. 막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려 시어머니께 올렸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동안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어머니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세심하게 물었다. 막내는 또한 매일 밤 시어머니의 발을 씻기며 진심으로 간호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약초를 우려내어 시어머니의 발을 담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주물러 드렸다. 어머님, 발이 따뜻해지셔야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해졌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고 그 마음이 약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막내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단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매일 깨끗이 닦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었다. 단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그 안에 담긴 처방전 덕분에 어머니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었다. 반면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단지만 지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도 신음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닫고 단지를 들여다보기만 했다.
막내가 혼자서 모든 간호를 담당했다. 막내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박씨 부인의 병세는 점점 깊어갔다. 약을 먹어도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겨울날 새벽 박씨 부인은 막내를 불렀다. 막내가 달려가자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고맙구나. 내 덕분에 편안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박씨 부인은 그날 오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막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첫째와 둘째도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3일장을 지내고 산소에 모시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 장례를 마친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시어머니의 명이 풀렸으니 단지를 열어봐도 되는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단지의 봉인을 뜯었다. 드디어 단지를 열어젖혔다. 금덩이를 기대했던 첫째의 단지에서는 시커먼 흙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단지를 기울이자 흙이 우수수 쏟아졌다. 그것도 그냥 흙이 아니라 냄새나는 진흙이었다. 첫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지 속을 뒤졌다. 하지만 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첫째는 비명을 질렀다. 몇 달을 기다리고 밤마다 꿈에서까지 본 보물이 고작 흙덩이라니. 첫째는 분노와 허탈함에 단지를 내팽개쳤다. 단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보석을 기대했던 둘째의 단지에서는 깨진 기와장이 쏟아져 나왔다. 조각난 기와장들이 덜컹거리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둘째는 기와장 조각들을 손으로 뒤적였다. 혹시 그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와장 조각들 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란 말이야. 둘째도 절규하며 단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절규할 때 막내는 조용히 자신의 단지를 열었다. 막내의 단지에서는 정성껏 다려 올렸던 약초의 찌꺼기가 나왔다. 이미 말라버린 약재들이 단지 바닥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통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막내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 정성 덕분에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이 약재 찌꺼기는 내가 나를 위해 달인 약의 흔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너의 효심을 잊지 않겠다. 막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셨다는 것이 고마웠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방으로 달려왔다. 너는 뭐가 나왔느냐? 막내는 조용히 단지를 보여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약재 찌꺼기를 보고 비웃었다. 뭐야,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쓸모없는 것만 들었네. 어머니가 우리를 놀린 거야. 보물은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고작 이런 것들 뿐이라니.
허망해하는 형님들과 달리 막내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단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약재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단지 안쪽을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러다가 막내는 단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눈치챘다. 막내는 단지를 닦으며 바닥을 만져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바닥이 다른 부분보다 두꺼운 느낌이었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니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막내는 조심스레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닥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다. 마치 뚜껑처럼 분리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틈을 파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닥을 들어 올렸다. 조심스레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박씨 부인이 평생 모은 재산의 문서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토지 문서, 전담 문서, 상가 문서, 곡식 창고 문서. 모든 재산 목록이 한 장 한 장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커다란 대문 열쇠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안주인의 열쇠였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지휘하며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꺼냈다. 오직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단지를 자주 만지고 닦아냈던 막내만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첫째와 둘째는 단지를 열자마자 내용물만 확인하고 화를 내며 던져버렸기에 바닥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서들 사이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막내는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을 닦아준 이에게 이 열쇠를 맡긴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나는 새 며느리를 시험하고자 했다. 첫째에게는 흙을 주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흙처럼 더럽기 때문이다. 둘째에게는 깨진 기와장을 주었다. 욕심만 부리는 마음은 기와장처럼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막내에게는 약재를 주었다. 효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약처럼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와 열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간호해준 막내에게 주는 것이다. 부디 이 재산으로 가문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막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며느리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단지를 만들고 각자의 마음에 맞는 내용물을 넣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막내에게만 진짜 보물을 남기신 것이었다. 막내는 문서와 열쇠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다.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그때 첫째와 둘째가 막내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막내가 문서와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게 뭐냐? 첫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단지 바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둘째가 달려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다. 그건 우리 것이기도 해. 나눠야 해. 하지만 막내는 문서를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돼. 너만 받을 권리가 어디 있어? 막내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두 형님에게 건넸다. 어머님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첫째와 둘째는 편지를 읽었다.
읽으면서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들의 탐욕을, 냉정함을, 무관심을 모두 보고 계셨던 것이다. 첫째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둘째도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욕심만 부렸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단지 속 보물에만 눈이 멀어 정작 살아계신 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막내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형님들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두 형님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았다. 형님들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막내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냉대했던 막내가 지금 자신들을 용서하고 있었다. 막내는 두 형님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정성껏 지은 밥과 국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드세요, 형님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어찌 이렇게 대해주느냐?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막내는 두 형님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막내는 두 형님을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 문서들을 펼쳐놓았다. 형님들, 이 재산은 어머님께서 평생 모으신 것입니다. 저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첫째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뜻이냐? 막내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형님들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시니 당연히 책임을 나눠져야 합니다.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냐? 네, 형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재산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백성들과 나누며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 막내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형님들에게 전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달라졌다. 첫째는 자신이 받았던 흙을 마당에 뿌리며 채소를 심었다. 그리고 그 채소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흙이 어머니께서 주신 가르침이었구나. 탐욕을 버리고 땅을 일구라는 뜻이었어. 둘째는 깨진 기와장을 모아 가난한 집의 지붕을 고쳐주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라는 어머니의 뜻을 이제야 알겠어. 막내는 시어머니가 남긴 약재 처방전을 의원에게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흙과 기왓장을 들고 망연자실했던 첫째와 둘째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죽어서도 며느리들을 교육하고 계셨던 것이다. 세 며느리는 함께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감사를 표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다. 세 며느리와 세 개의 단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셨구나. 그래,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효심이야말로 금은 보화보다 귀한 가문의 진짜 열쇠라는 것을, 탐욕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았다. 재산을 함께 관리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냈다. 그들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다. 하지만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후손들은 선조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저 단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남기신 사랑의 가르침이다. 세 개의 단지는 대대로 보관되었다. 흙이 담겼던 단지, 기왓장이 담겼던 단지, 약재가 담겼던 단지. 그것들은 후손들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효심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갑오가 되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